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수공 23, 24, 요것들 스텝 2, 3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서 23번, 24번 나눠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거든요.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에서 XY, 두 점과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요런 문제가 우리 좌표 평면에서도 많은 비슷한 문제들을 구했었어요. 일단 이제 한번 우리 이제 공간에다가 표현을 해서 한번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2,1,1이라는 점은 예를 들어 x가 1, x가 2, y가 1, z가 1이라고 하면 뭐 이 정도의 어떤 점 a라는 게 있다고 치고요. b라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 y가 6이고 2다라고 하면 뭐 이쯤에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xy 이 평면 위에 어떤 임의의 점 p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이 두 개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고정된 점 두 개와 움직이는 점 하나가 있을 때 이럴 때 이 두 길이의 합을 최소값 혹은 뭐 최대값 구할 때는 항상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우리 1학년 때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이 점, 뭐 A든 B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어떤 한 점을 이 P가 있는 이 XY 평면에 대해서 뭘 시켜주자. 그렇지. 대칭 이동을 시켜주고 얘를 B'이라고 둡니다. 다시 B를 B'으로 XY 평면에 대해 뭘 해주자? 평면에 대해 대칭 이동 시켜주자. 자, 그러면 XY 평면에 대칭 시켰어요. 그러면 뭐의 부호만 바뀐다? 그렇지. Z의 부호만 바뀌니까 얘가 원래 마이너스 2,6,2니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AP 더하기 BP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P 더하기 자, BP나 B'P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얘는 대칭 이동 시켰기 때문에 얘는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요거 길이랑 똑같다. 그쵸? 자, 그럼 결국 AP랑 B'P의 거리의 가장 최소값은 뭐가 될 때? 이걸 두 개를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결국에 얘는 어떻게 B'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최소값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끝났네. 두 점. 요 2,1,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 사이에 우리는 거리를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에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3의 제곱 9라고 해주면 루트 50이 되겠네요. 그러면 5루트 2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줄게요. 더 간단합니다. 어떤 점 P가 있는데요. 이 P와 XY 평면의 대칭인 점을 Q라고 하래요. 그러면 Q라는 점은 얘랑 뭐만 바뀐다. 그렇지. Z좌표만 부호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R이라는 점은요. 이 Q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원점 대칭시키면 다 바뀌어요. X의 부호도 Y의 부호도 Z의 부호도 모두 바뀌어. 그리고 나서 이제 PR의 길이로 오라고 합시다. 그럼 PR의 두 점 사이의 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니까 4의 제곱 16. A랑 마이너스 A니까 2A의 제곱, 4A의 제곱. 마침 Z좌표는 똑같으니까 필요 없네요. 얘가 5니까 결국 루트 25라는 뜻이죠. 따라서 4A 제곱이 9가 되고 A제곱은 4분의 9인데 A가 하필이면 양수일 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3이다. 라고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A, B, C가 각각 어떤 점인지 보세요. 얘는 그렇지 X축 위의 점, B는 Y축 위의 점, C는 Z축 위의 점입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 점이 C다라고 할 수 있고 AB를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L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점 C와 직선 L 사이의 거리가 오래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 점에서 그 직선에 뭘 내려야 돼요? 그렇지.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된다. 그쵸? 이 CH의 길이가 5다라는 사실 일단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합시다. Z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XY 평면의 수직이죠. 수직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죠. 자, 우린 나왔네. 수직이니까 어떤 결론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수직이면 무슨 정리에 의해서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요것도 수직이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애초에 AOB는 직각 삼각형이네요. 자, 그러면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 길이가 5고요.
그 다음에 C 요 높이가 3이니까 아하 OH의 길이는 따라서 OH의 길이는 뭐다?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림을 좀 바꿔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A, 여기가 O,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고요. 요렇게 H 내린 얘도 바로 직각이죠. 우리 직각 두 개 나오면 진짜 많이 했죠. 삼각형의 넓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요 길이가 4라고 했고요. OB 길이는 애초에 B의 좌표가 5니까 요거 5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A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삼각형 넓이를 우리는 2분의 1 요거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5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또 생각할 수 있냐? AB의 길이를 밑변으로 두면 높이가 4, OH다라고도 둘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AB가 뭐예요? 두 점자의 거리 구해주면 되죠. 루트에 A제곱 더하기 25다라고 둘 수 있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약분되고 양변을 제곱을 하면 25A제곱은 16의 A제곱 더하기 25다라고 해서 A를 우리가 풀어주면 얼마가 나오냐? A가 양수니까요. 3분의 20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선 정리, 여기에서도 삼수선 정리가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두 개 나올 때 직각일 때 이거 곱하기 얘는 이거 곱하기 2다라고 해서 소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했었다. 그쵸? 중요한 거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보겠습니다. 이상꾸리한 모양이 나왔어. 자, 근데 이 문제가 왜 공간 좌표 문제에 나왔을까? 자, 한번 볼게요. LM 막대가 지면과 평행하고 서로 수직이래요. 되게 중요합니다. L과 M이 서로 수직인 거야. 모빌이. 자, 그리고 지면과 평행하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L이라는 것을 하나의 축, X축으로 둘게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모빌이 달려있으니까 서로 수직이니까 얘가 Z축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Y축을 내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Y축과 M은 서로 평행한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점의 좌표로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얘가 원점이 되겠죠? 이 점이 원점이면 이 점을 뭐라고 둘 수 있을까요? 그치? X가 4고 YZ는 0인 4,0,0,0. 자, 그러면 여기 비행기 좌표 한번 구해볼게요. 비행기는 X는 4고요. Y는 여전히 0이고요. 아래쪽으로 5만큼 내려왔으니까 Z 좌표를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는 비행기랑 꽃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물고기는 필요 없고 자, 꽃의 좌표를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볼게요.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얘를 0이라고 두면 얘가 이쪽이 양의 방향이라면 이쪽은 마이너스 2,0,0,0이고요.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0,3이다라고 둘 수 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갔으니까 이 점이 뭐가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3만 갔으니까 3칸마 마이너스 3이라고 둘 수 있고 거기서 또 아래쪽으로 4칸만큼 내려왔으니까 결국에 꽃의 좌표를 우리는 뭐라고 두시냐 마이너스 2, 3, 마3에서 4만큼 내려왔잖아. 그럼 마이너스 7이다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둔다면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 더하기 9 더하기 4라고 하면 루트 49니까 두 비행기와 꽃 사이의 거리는 7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스텝 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텝 3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원점에서 거리가 5루트인 점 P가 있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 원점 0,0,0에서부터 A, B, C까지 거리가 5루트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가 된다? 5루트의 제곱인 50이 된다라는 조건 첫 번째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중요합니다. 볼게요. 얘를 Z축에 대칭이동한 점을 Q래요. 그러면 Q가 뭐예요? Z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Z 좌표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이 모두 다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할 때 PQ의 거리가 10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PQ의 길이 두 번째 조건 뭘 이용할 수 있냐? PQ는 루트에 4a제곱 더하기 4b제곱이 10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연립하면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조건? c제곱이 25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a, b, c가 모두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C는 5다라는 거 일단 나왔네요. A, B만 더 구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점 P랑 ZX 평면 사이의 거리가 3이래요. 자, ZX 평면은 여기야. 여기야. 근데 예를 들어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P가. 자, 그런데 P랑 이 ZX 사이의 거리는 결국 P의 누구의 좌표와 동일할까요? 그렇지. 누구의 좌표? 이거 중요합니다. ZX 평면까지의 거리는 이 점 P와 누구의 좌표와 같을까요? 그렇지. 점 P의 무슨 좌표? Y 좌표와 같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게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이 Y좌표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Y좌표가 뭐예요? B잖아. 그런데 B도 양수니까 따라서 우리는 B가 얼마라고요? 3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 우리 B 3인 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A가 4다. A 4, B 3, C 5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A와 XY 평면을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대요. 그리고 Z축 위로 움직이는 점도 있대요. 그랬을 때 AP, PQ, Q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도 우리 스텝 2에서 제일 첫 번째 구했던 문제랑 비슷하겠네. 움직이는 점 두 개가 있고요. 고정된 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될까? 우리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뭐 예를 들어 2,1,3 이렇게 A가 하나 있다라고 치자. 그리고 XY 평면을 움직이는 어떤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Z축 위에 있는 어떤 Q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A, P랑 Q랑 QA랑 막 이거 뭐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점을 하나 Q 일단 Z축에 대해서 그리고 이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를 쭉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시킨 걸 A'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1,3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얘를 Z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쭉 Z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얘를 A2'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렇지. Z 빼고 모두 다 바뀌죠. 자, 그러면 자 볼게. 자, 여기서 AP 더하기 PQ 더하기 QA인데 얘는 AP의 길이 A'P의 길이랑 동일하죠. 그쵸? 요거 두 개의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PQ는 뭐 어쩔 수 없이 걔네들 움직이는 점들이고 QA를 우리는 뭐라고 둘 수 있냐면 QA2'이다 라고도 둘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거야. 요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거기서 요 거리는 결국에는 뭐랑 똑같냐면 그렇지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어떤 길이랑 동일하다. A에서 A'에서 A2'까지의 거리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A', A2' 얘가 바로 최소값이다. 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잘 보면 되게 특이하다. 결국에는 지금 요거랑 2, -2, -1, 3 얘네 둘은 어떤 관계 있을까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어머, 쌤이 그림을 되게 잘 그렸네. 자, 그럼 이 길이가 결국 뭐가 되냐? 16 더하기 4 더하기 36 해서 결국엔 루트 56. 유리화를 해주면, 유리화한다. 풀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2루트 14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들과 고정된 점 사이를 이용해서 어떤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 평면 위에 그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준 다음에 쭉 직선 연결해 준 게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수공 23회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사형 문제가 나오네요. 정사형이. 자, 그래서 선분 AB가 있어요. 선분 AB가 뭔지 몰라. 그런데 얘를 XY 평면 위로 정사형 내리면 그 길이가 루트 6, YZ 평면 위로 정사형 내리면 2루트 2, ZX 평면 위로 정사형 내리면 길이가 2일 때 원래 도대체 AB는 어떤 놈이길래 길이가 얼마길래 이렇게 될까라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 일단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B 중에 A를 원점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원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B점을 내가 A, B, C라고 두자고요. 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자, 일단 두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볼게. 그러면 A가 원점이고 B가 이런 점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얘를 XY 평면 위로 내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B점이 그럼 몇 몇이 될까요? 그렇지. A, B,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정사형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돼야 돼요? 루트 6의 제곱인 6이 돼야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yz 평면에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뭐가 0이 되지? 그렇지. 0, b, c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기도 알 수 있는 사실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루트 2의 제곱 8이다. 라고 둘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방법으로 얘를 zx 평면에다가 이렇게 내려서 이런 점을 구하면 얘는 뭐에 잡혀가? 그렇지. a, 0, c다라고 둘 수 있으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2의 제곱 4다라고 둘 수 있죠. 자, 이렇게 문자 모르는 문자 3개 그 다음에 식도 3개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요런 식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식을 양변을 다 더해줘요. 그러면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니까 요런 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양변 더했더니 18이 되겠네요. 약분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9야.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니까 뭘 할 수 있죠? 그렇지. c제곱이 뭐예요? c제곱이 3이고 그러면 b제곱은 5고 그러면 a제곱은 1이잖아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ABC의 길이를 근데 이거 뭐 굳이 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알아내야 돼요? 아니야. 우리는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거거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결국 뭐가 돼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겠네요. 그럼 얘가 루트 9가 되고 결국 3이다 라고 둘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원점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원점이 아닌다 하더라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변함이 없다. 그쵸? 일부러 우리는 한 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점으로 두고 그 B점도 같이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평행이동해도 선분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정사형이랑 잘 접목시켜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내수공 24의 스텝 2, 3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관련된 문제와 구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이거든요.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더라? x좌표끼리 다 더해서 뭘로? 3으로 나누자라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자. Z좌표끼리도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얘가 뭐가 돼야 돼요? 3,2가 되도록 ABC의 값을 설정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여러분들 내분점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왜 그런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어. 자, 이런 삼각형인데 예를 들어 여기가 A, 여기가 B, 뭐 예를 들어 C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 B의 이등분선이잖아요. B를 이렇게 이등분하는 선이 있고 그게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거예요. 요거를 이등분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질, 각의 이등분선이 갖는 성질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겠죠. 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요 B점을 기준으로 BA라는 길이와 BC라는 길이의 비율은 결국 그게 요 밑변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AD 대 CD의 비와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색깔을 한번 바꿔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길이 대 비율은 요거 대 요거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이 D라는 점은 A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가 라는 걸 구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해보자. BA의 길이를 구했더니 2고요. BC의 길이를 구했더니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3이더라. 그럼 결국 얘가 2대 3이구나. 따라서 점 D는 누구를? 그렇지. AC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해주면 되겠지.
자, 여러분들 내분하는 방법 까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2대 3이라고 하면 X좌표 2랑 3, Y좌표 1, 1, 그 다음에 Z좌표 1, 3 이렇게 쓰고 크로스로 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2 더하기 3이라고 적어주면 된다라고 했죠. 2 더하기 3분의 이번에는 Y좌표끼리 2 더하기 3,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Z좌표끼리 6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내분점 D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사실 미안해. 오타가 있어요. 여기 보면 4x 더하기 4y 6x인데 이게 눈치껏 6z라고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겨서. 자, zx 9가 있는데요. 9가 zx랑 만나서 생기는 원이 있어요. 9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탁 잘라버리면 원이라는 단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zx 평면과 만난다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뭐가? 누가? 그렇지. y가 0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y자리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떤 게 나오냐면 x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z 더하기 7은 0이고요. 선생님 이게 왜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x축, y축 이런 평면에 있을 때 이런 원의 방정식 구했다. 그쵸? 근데 얘는 여기가 그냥 z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 알아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그렇죠. 이런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시켜줬더니 마이너스 7 넘기고 9랑 4랑 더했더니 얘가 결국 6이다. 그럼 반지름이 루트 6이니까 따라서 원의 넓이는 그렇죠. 6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면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YZ 평면과 만났다라고 하면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텝 3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 스텝 3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차근차근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중심의 X좌표, Y좌표, Z좌표가 모두 양수래요. 그리고 9가 있는데 걔가 X축이랑 어떤 평면에 접하는 게 아니라 축과 접해요. 축과. 그리고 Y축과도 각각 접하고 Z축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런데 이 9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이 있는데 그 원의 넓이가 36이고요. Z축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6일 때 9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가 36인데 잘 봐. 이 9가 X축이랑 Y축에 접하니까 이 만나서 생기는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도 각각 X축과 Y축에 접하겠죠. 그리고 원의 넓이가 36파이니까 그 단면 원 만나서 생기는 이 원의 반지름도 6이 돼야겠죠. 그렇구나. 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요. 그럼 요 중심을 C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6,6,0다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이 필요하냐면 자, 이번에는 Z축과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얘를 하나의 평면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간에서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만나는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자, 근데 요게 요 AC라고 하는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9의 반지름이죠.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O랑 요게 이제 C라는 중심이 있는데 요 OC1의 길이는 아까 우리가 여기 구했어요. OC1은 6,6,0까지의 거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요 길이가 6 루트 2다 라고 둘 수 있고 결국에 걔는 CH의 길이랑 OC1의 길이가 모두 6 루트 2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에 이렇게 내리면 이게 2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를 수직 2등분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R의 길이를 구할 건데 지금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Z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래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AB를 뜻하죠. 이 그림상에서는 이게 6이니까 AH의 길이는 3이다 라고 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H의 길이는 6루트이니까 아하 따라서 AC의 길이의 제곱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CH의 길이 제곱에다가 AH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요게 72 더하기 9니까 81이네요. 결국에는 AC 제곱이 81이니까 따라서 9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그렇지. 9다
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처음에 풀기는 좀 어렵지만 공간각적인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을 조금 키우면 공간적인 어떤 센스가 키워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교과서의 연습 문제에 소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자, 좌표 공간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구가 YZ평면과 점 0,1,3에서 접할 때 구 C와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게 뭔 말인고 싶죠? 자, C가 C가 YZ평면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구의 어떤 중심을 생각해 볼게요. 구의 중심이 뭐가 될까요? YZ평면과 0,1,3에서 접하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X, Y, Z인데 C가 YZ평면이랑 접해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곧 뭐와 같아야 될까요? 그렇지. 반지름의 길이는 구의 중심의 누구의 좌표? 중심의 X좌표와 같다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저 뒤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의 중심의 좌표를 C라고 할게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둘 수 있냐면 그치. A,1,3이라고 둘 수 있는데 이 절대값 A가 결국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A가 4일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A가 4라면 우리가 구의 방정식을 X-4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Z-3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 4니까 16이다라고 하는데 자, X축이 만난대요. X축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랑 그렇지. Y도 0이고 Z도 0이니까 내가 여기에 뭘 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여기에 Y에도 0, Z에도 0을 넣어주면 X-4의 제곱이 결국 뭐가 나오냐? 6이 나오니까 따라서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A가 4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구의 방정식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얘도 마찬가지 YZ가 어떨 때? 그렇지. Y도 0, Z도 0이다 라는 거 써주면 X 플러스 4의 제곱은 6입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두 점 사이에 거리를 구하래요. 거리는 4 플러스 루트과 4 마이너스 루트 사이의 거리도 2루트 6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도 2루트 6이죠. 결국에는 A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루트 6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ZX 평면이랑 접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야? 자, 구가 이렇게 있어요. 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X, Y, Z ZX 평면이랑 구가 접한다라는 말은 구의 무슨 좌표가 결국 반지름이다. 그렇지. 반지름이 결국 누구예요? 반지름이 누구의 좌표? 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와 같다라는 걸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구가 생기니까 구의 중심이 결국에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2번에 썼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될 수 있으나 이쪽에도 구가 생길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 구의 중심의 좌표 4랑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 쪽이고 하필 A, B 모두 다 양수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결국 A가 반지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2네요. 그럼 A가 2다. 그럼 요거 우리는 A 자리에 2를 다 대입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뜻이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어떤 점에서 구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이래요. 우리 이것도 많이 보던 거.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있을 때 원이 있고 원 밖의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원 위의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그렇지. 일단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그렇지. 반지름만큼이 더해져야 된다. 그치? 자, 근데 반지름은 일단 2고요. 그 다음에 구의 중심이 B, 5,3이에요. 그리고 얘는 아니네. 죄송합니다. 구의 중심이 B, 5,3이 아니라 이 P점이 B, 5,3이고 구의 중심은 몇 콤마?
4,2,1이네요. 그럼 요 점을 C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CP의 길이를 구해주면 B-4의 제곱에다가 9 더하기 4니까 13이고 거기다가 반지름의 길이 이만큼 더한 얘가 9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계산하면 B의 값도 간단하게 1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되게 여러 개 많이 풀어보았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 중간고사 대비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다음 주 우리 오프라인 수업 기간에 내수공에서 어려웠던 문제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영상 보면서 내 풀이와 선생님 저의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과제는 없고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문제풀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실에서 만나요. 여러분 열공하세요. 끝.